지금 야권도 이 경기도지사를 그냥 뭐 민주당에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권에서도 약간 뭔가 지금 미묘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바른미래당의 좀 사례를 저희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공동대표가 있는데 네. 이들에게 각자 이제 출마를 해라 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미래당 내에는 이런 여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고 안 전 대표는 부산시장 등 고향에 출마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 전 대표를 이제 부산시장이나 혹은 대구시장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직을 버리고 혹은 자신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에 좀 뛰어들면서 바른미래당을 좀 뛰어봐라 뭐 이런 내부 여론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시청자 여러분,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의 경기지사 차출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는 고향이 대구잖아요. 대구인데 아니다. 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당내 여론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유승민 오늘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뭐 지도라는 게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저희들 할 바를 다 하면 그러면 언젠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6월 13일 날 저희들 득표율입니다. 예. 저는 뭐 서울시장이든 경기지사든 출마할 생각 없습니다. 예. 대표로서 책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런 거죠.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를 경기지사에 차출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나온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국장? 예. 사실 이제 이번 6.13 지방선거에 예.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많아서 이제 지금 상당히 그게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가 없습니다. 예. 후보는 아니고요. 바른미래당은 그게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방선거를 할 때 서울시장 선거하고 경기지사 이 선거가 매우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후보를 제대로 못 내가지고 관심을 전혀 못 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체적으로 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다음 차기 대선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울시장하고 경기지사 이 자리에 바로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현 공동대표 예. 직접 나와서 뛰어라. 당선이 안 되더라도 뛰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서 당 지지율도 올라갈 거 아니냐. 네. 하지만은 유승민 공동대표 입장에서 보면 거기 가가지고 내가 가서 2등도 아니고 만약에 3등을 했다. 하하. 그러면 자기 정치적인 미래에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당에 나와서 당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합당을 한 이후에 지지율도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방선거는 치러야 되겠고 인물이 막 그렇게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대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당내에선 이런 얘기도 있대요. 유승민 대표를 좀 전에 지금 경기지사 얘기를 드린 거고 아니다. 경기지사가 아니라 지방선거에 꽂힌 서울시장에 유승민 대표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는 상당히 좀 많았는데 지금 뭐 유승민 좀 대표에게 오히려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안 전 대표는 부산시장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꾸준히 아까 또 설명했듯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물론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산의 이미지가 좀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유승민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늘 거론이 되었지만 본인이 고사하면서 어떤 선이 그어져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런 유승민 대표는 대선 주자이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당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서울시장으로 한번 과감 도전해봐라 이런 의미인 거고 안 전 대표는 새 영역을 좀 넓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좀 바꿔보겠다 혹은 인지도를 넓혀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질 수 있게끔 홍보에 좀 나서달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PK 지역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부산광역시일 겁니다. 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과 또 한국당과 신경전이 어느 지역 못지않게 치열한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당에서는요. 서병수 현 시장이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전략 공천.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이제 경선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부산 광역시장 후보로 말이죠. 서병수 현 시장이 후보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서병수 시장의 목소리 듣기 전에요. 박민식 부산시장 예비후보 목소리 듣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과정도 감당 못하는 약한 후보가 어떻게 본선에서 상대방의 그런 거친 공격을 막아내겠습니까? 지금같이 밋밋하게 가면은,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이지고잉하면은 백전백패다. 그것은 부산 시민들 열에 9번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노 기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건 어제 이제 공천 심사 이제 면접을 받고 나온 박민식 전 의원의 얘기였는데 뭐 일단은 이제 경선을 좀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후보를 한 명 당에서 결정해 버릴 게 아니라 경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목소리를 낸 건데요.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서병수 현 시장을 그냥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당에서 결정을 해버렸고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일단은 승복하겠다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을 거두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약간 폐악질 공천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뭔가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예. 자, 지금부터는 또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국당에서 부산시 관련해서 부산광역시장 관련해서 지금 서병수 현 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현 시장, 서병수 시장의 경쟁력이 가장 앞선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뭐 서병수 시장 외에 다른 대안을 이 지금 찾기가 힘들다는 현실적인 예. 한계도 아마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인데요. 사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음에 그 부산시장 후보로 여러분들을 영입하려고 했었죠. 예를 들면 장제국 동서대 총장 그리고 또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을 의사를 타진했지만 두 사람이 다 난색을 표현하면서 예. 이 그 고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면 당내에 대안이 있느냐? 당내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분이 이종혁 전 최고위원과 박민식 전 의원인데 두 사람의 그 이 여론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홍 대표가 그동안 공언했던 것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10%만 넘어간다고 한다면 경선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의미 없는 경선은 우리 본선 경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서병수 시장 단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내비쳐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은 사실상 이미 예. 이 결정돼 있었던 것을 아. 확인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부산광역시장 자유한국당 후보는 큰 뭐 이변이 없는 한 서병수 현 시장이 이제 후보로 나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시청자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보수의 땅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부산광역시장을 거의 보수 정당이 계속 차지를 해왔는데 민주당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올해 6.13에서는 민주당에서 이 부산시장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런 기대감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예, 민주당에서는 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어떻게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그랬었죠.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그런 의원직을 좀 부담을 느껴서 사퇴를 하기보다는 유지하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에 원팀이라고 불렸던 그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공천이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서병수 시장과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한번 맞붙었던 그런 경남고 동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턴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안철수 전 대표도 만약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3파전으로 부산시장권을 좀 경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부산시장 선거전도 이제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대략 구도는 이런 것 같죠. 한국당의 서병수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후보로 지금 나서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4년 전에도 이 서병수 현 시장과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이 부산시장 선거 자리를 놓고 맞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자 그때의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 지방선거에 박 대통령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호 1번 새누리당 후보들 모두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새누리당을 너무 시민 여러분들이 짝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냥 새누리당의 차였습니다, 여러분. 새누리당의 아주 홀대를 받은 것이 우리 부산입니다.
네, 지난번 선거에 이어서 이제 이번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저 두 사람이 맞붙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근데 지난번 선거에서도 아니 보니까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었어요. 네, 2014년 지방선거죠. 지금 보시는 게 득표율인데요. 50.65% 대 49.34, 1.31%포인트 차로 서병수 시장이 승리를 한 거고요. 표차가 2만여 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부산의 인구 뭐 350만 명 정도로 따져봤을 때 정말로 얼마 안 나는 표차로 이긴 건데 초박빙 승부를 펼쳤다 보니까 만약에 리턴 매치가 이번에도 성사가 된다면 좀 재밌는 대결이 되지 않을까. 특히 두 사람이 좀 같은 경남고 동문이잖아요. 근데 지역의 어떤 여론 같은 것들은 그런 동문들이 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동문들 간에도 좀 고심이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차 교수님이 마침 또 부산 가톨릭대 교수이시잖아요. 예. 지금 부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어때요? 서병수 현 시장과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 뭐 대략 이런 구도로 지금 잡혀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뭐 민주당은 뭐 경선의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예. 뭐 그러나 여론 지지율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거돈 시장이 훨씬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아마 오거돈 전 그 해수부 장관이 본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4년 전의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리턴 기술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 다 그 한 번 같이 예. 격돌했던 후보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담감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아마 현재는 민주당이 당 지지율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나은 결과를 놓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그러나 서병수 시장은 또 현직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제 생각에는 투표함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예. 결과를 상당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저희가 충청 지역의 민심을 지역 기자를 연결해서 좀 살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어제 충청에 이어서 부산으로 직접 달려가 보겠습니다. 채널A 부산 경남 취재본부의 강성명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병수 대 오거돈 이런 구도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보수의 땅인 이 부산광역시장 자리를 민주당이 이번에는 꼭 진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보여요. 실제로 그런 네네. 좀 기류가 부산 민심 속에서 좀 읽혀집니까? 아니면 그냥 민주당의 희망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민주당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두 분이 이제 벌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거돈 전 장관은 이번에 4번째 도전인데요.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나서서 아주 아쉽게 졌었죠. 예. 오 전 장관 측은 4년 전과 달리 탄핵 정부 여파로 부산 민심이 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산을 잘 아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4번째 도전할 만큼 간절해 보인다는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사석에서 만나면요, 저렇게 하고 싶다는데 이번에 한번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문제는 오 전 장관도 올드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당에 비해서 젊은 층의 지지에 많은 기대를 거는 민주당 입장에선 후보가 부시된 느낌을 준다는 게 아쉬운 상황이죠. 그래서 오 전 장관이 앞으로 어떤 개혁적인 정책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국당에서는 서병수 현 시장을 공천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냥 그래도 서병수가 낫다라는 분위기가 실제로 좀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4년 전만큼은 또 아니지만 10년간 부산을 텃밭으로 다져온 만큼 각종 단체나 인맥도를 엮인 저력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또 요즘에 탄핵 여파로 숨을 죽이고 있던 부산의 샤이 보스들이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요즘 진보 인사 중심으로 미투 사건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한국당도 그리 시원치 않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못 믿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서 시장 자치에 대한 민심은 많이 엇갈려서 방향성을 잡기 힘든데요. 4년간 부산을 별탈 없이 무난하게 이끌어왔다. 원전 문제 등과 관련해 예상과 달리 시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더라는 좋은 평도 있지만 한편으로 크게 제대로 한 일도 없지 않느냐. 여전히 부산 경제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무능력한 것 같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네, 강 기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민심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좀 어떨까요?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 있잖아요. 부산 출마설이 좀 나오더라고요. 물론 안 전 대표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접 들어보시니까, 사석에서 들어보시니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민심 좀 어떤가요? 예, 사실상 아쉽게도 부산에서 아직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 전 대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네. 부산의 정치인이다. 그런 이미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라서 막상 선언을 한다면 지금보다 시민들의 반응이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 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부산 경남 취재본부 강성명 기자를 연결해서 부산 민심을 좀 살펴봤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 부산 지역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이 된 것은 부산시장 뺏느냐 뺏기느냐 이 화면을 보시면 아마 그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좀 전에 저희가 말씀 중에도 말씀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게 이제 민선시장 이후에요. 뭐 다 빨간색이죠. 보수입니다. 문정수 시장, 그다음에 안상영 부산시장 재선까지 했고 허남식 부산시장이 3선까지 했고 지금 이제 서병수 시장이 재선을 노리는 것이고요. 승기 잡은 여당, 수석 노리는 야당. 맨 오른쪽에 물음표가 등장해 있는데 차 교수님 저거를 저 물음표에 대한 답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지난 그해 벌어졌던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지금 진보 진영 후보는 처음으로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1990년 이전만 하더라도 부산은 야당의 도시, 즉 진보 진영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3당 합당 이후로는 완전히 보수의 안방으로 됐죠. 그래서 91년부터 시작된 지방의회 선거에서 특히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단 한 석도 민주당 계열의 지역구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요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함으로써 아마 민주당은 이번 이 지방선거에서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나아가서는 시의회까지도 한 3분의 1 정도는 차지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크게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뭐 앞으로 지금 상당한 또 시일이 남아 있는 만큼 또 상당한 변수들이 있는 만큼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부산 광역시장 선거에서요. 굉장히 관심이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병수 대 오거돈 이 싸움이 아니라 서병수 현 지금 한국당 이제 후보로 단수 추천이 된 서병수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인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이 더 관심을 모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노은지 기자가 그 스토리를 좀 설명해 볼까요? 네, 제가 큰 화면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사실 경남고 선후배 리턴 매치 이 얘기를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 사이에 또 한 사람의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세 사람 모두 경남고 동문인데요. 특히 경남고 21회인 가장 선배가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고 그리고 경남고 25회로 동창입니다. 지금 사진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오거돈 장관이 저쪽에 가야 되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서병수 부산시장이 경남고 25회 동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가? 사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거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친노, 노무현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문 마케팅에 어떤 공을 들일 거라 이런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서병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문으로 절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아무래도 야당 시장으로서 각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서병수, 문재인 두 사람의 어떤 인연을 짚어볼 텐데요.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함께 공차던 40년 지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지금 동그라미 속의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 시절 모습인데요. 똥구두와 축구공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경남고에 함께 다니던 서병수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똥구두라고 불리는 게 약간 어그러진, 약간 망가진 군화라고 하는데 그 군화를 신고 이제 축구를 함께 차던 사이다라고 해서 똥구두와 축구공 40년 전에 뭐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닐 정도로 절친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경남고 동문회 자리에서의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인데 변호사와 사업가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1980년대에 서병수 시장은 부산에서 사업가로 사업을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로 부산에 터를 잡았는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노사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서 시장이 문 대통령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던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친노와 친박으로 엇갈린 길을 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때 모습은 국회에서 함께 의원 시절을 보냈던 두 사람의 모습인데 진영이 달라지면서 당이 달라지면서 다른 길을 겪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서병수 시장이 뭔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친구이긴 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각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정부 주도 개헌안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실망스러운 점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현재 여태까지 모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9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중앙정부의 그런 중앙우월주의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친구였을 때 과거에 내가 알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지금 많이 달라졌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다 보니까 이런 촛불단체가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결정 과정이 상당히 잘못 흐르고 있다. 이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서병수 현 시장이 경남고등학교 25회 동창입니다. 사석에서는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뭐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 차 교수님 좀 달라진 게 서 시장이 문재인 그 친구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예전에 내가 알던 제인이 그 친구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서 굉장히 막 공격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약간의 일종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 며칠 전에 네. 그 서병수 시장 사석에서 잠깐 뵌 적이 아, 그래요? 예. 요즘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하시냐 이러니까 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통화를 한 번도 못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만났었지만 의례적인 인사만 나눴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뭐 대통령이고 또 본인은 야당 당적의 부산시장이다 보니까 서로 이거 과거의 인연보다는 아마 정치적인 입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공사를 확실히 구분하겠다는 생각이 아마 서병수 시장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때리기에 나섰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취임 이후에 사실은 서병수 시장과 홍 대표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 대표가 주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에 자신도 좀 가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겠다는 아마 그 계산도 깔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본선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시장 선거를 생각해서 보수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챙기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세금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쯤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적청산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자신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그러한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정치적 전략이 깔려 있었군요. 자, 이 부산 지역이 여러모로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89일 앞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청자 여러분 청와대를 떠나서 어디를 향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부산을 문재인 대통령이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부산 한가 조선소를 보면서 자란 부산의 아들입니다.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웠고 부산의 발전과 함께 저도 성장했습니다. 부산항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네, 오늘 부산을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 교수님. 저는 부산항과 조선소를 보면서 자란 부산의 아들입니다. 이 메시지가 글쎄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말을 듣는 부산 사람들한테 상당히 막 가슴에 와닿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살았던 지역이 영도거든요. 대표적으로 조선소와 바다를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해양에 대한 상당한 꿈을 키울 수 있는 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이 문 대통령의 그 레토릭 자체가 상당히 진정성 있게 들렸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오늘 이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본인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뭔가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우리 한반도가 그 해양 세력과 대륙을 잇는 중요한 하나의 그 통로가 되는데 거기서 부산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때문에라도 부산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인이 이 부산 신항에 갔지만 또 부산 신항 이전에 부산항으로 활용했던 부산 북항이 지금 재개발되고 있는데 이 부산 북항의 첫 삽을 떴던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뜬 부산 북항의 개발의 꿈을
자신이 마무리하겠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함으로써 부산 시민들의 노무현 정서를 한 번 더 고취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부산이 본인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사실 7살 때부터 부산에서 살았지만 예. 그 뒤에 또 사회 진출해서도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부산에 대한 애정이 아주 누구보다 남다른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뭐 지방선거를 겨냥했다기보다도 그동안 이 부산에서 쭉 살아오면서 자신이 인권 변호사 생활 그리고 또 정계 진출까지 이 부산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기회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부산항에서 있었던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했던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분석까지 들었고요. 자, 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요. 뭐 남북 관계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하면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김윤옥 여사 영부인에 대한 조사가 실제로 검찰에서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또 6.13 지방선거의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기자가 그 스토리를 좀 설명해 볼까요? 네, 제가 큰 화면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사실 경남고 선후배 리턴 매치 이 얘기를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 사이에 또 한 사람의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세 사람 모두 경남고 동문인데요. 특히 경남고 21회인 가장 선배가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고 그리고 경남고 25회로 동창입니다. 지금 사진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오거돈 장관이 저쪽에 가야 되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서병수 부산시장이 경남고 25회 동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가? 사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거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친노, 노무현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문 마케팅에 어떤 공을 들일 거라 이런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서병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문으로 절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아무래도 야당 시장으로서 각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서병수, 문재인 두 사람의 어떤 인연을 짚어볼 텐데요.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함께 공차던 40년 지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지금 동그라미 속의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 시절 모습인데요. 똥구두와 축구공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경남고에 함께 다니던 서병수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똥구두라고 불리는 게 약간 어그러진, 약간 망가진 군화라고 하는데 그 군화를 신고 이제 축구를 함께 차던 사이다라고 해서 똥구두와 축구공 40년 전에 뭐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닐 정도로 절친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경남고 동문회 자리에서의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인데 변호사와 사업가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1980년대에 서병수 시장은 부산에서 사업가로 사업을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로 부산에 터를 잡았는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노사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서 시장이 문 대통령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던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친노와 친박으로 엇갈린 길을 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때 모습은 국회에서 함께 의원 시절을 보냈던 두 사람의 모습인데 진영이 달라지면서 당이 달라지면서 다른 길을 겪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서병수 시장이 뭔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친구이긴 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각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정부 주도 개헌안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실망스러운 점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현재 여태까지 모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9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중앙정부의 그런 중앙우월주의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친구였을 때 과거에 내가 알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지금 많이 달라졌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다 보니까 이런 촛불단체가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결정 과정이 상당히 잘못 흐르고 있다. 이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서병수 현 시장이 경남고등학교 25회 동창입니다. 사석에서는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뭐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 차 교수님 좀 달라진 게 서 시장이 문재인 그 친구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예전에 내가 알던 제인이 그 친구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서 굉장히 막
공격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그렇죠. 약간의 일종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 며칠 전에 네. 그 서병수 시장 사석에서 잠깐 뵌 적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요즘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하시냐 이러니까 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통화를 한 번도 못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만났었지만 의례적인 인사만 나눴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뭐 대통령이고 또 본인은 야당 당적의 부산시장이다 보니까 서로 이거 과거의 인연보다는 아마 정치적인 입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공사를 확실히 구분하겠다는 생각이 아마 서병수 시장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때리기에 나섰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지휘 이후에 사실은 서병수 이 시장과 홍 대표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 대표가 주도하는 보겠다 혹은 인지도를 넓혀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질 수 있게끔 홍보에 좀 나서달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PK 지역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부산광역시일 겁니다. 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과 또 한국당과 신경전이 어느 지역 못지않게 치열한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당에서는요. 서병수 현 시장이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전략 공천.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이제 경선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부산 광역시장 후보로 말이죠. 서병수 현 시장이 후보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서병수 시장의 목소리 듣기 전에요. 박민식 부산시장 예비 후보 목소리 듣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과정도 감당 못하는 약한 후보가 어떻게 본선에서 상대방의 그런 거친 공격을 막아내겠습니까? 지금같이 밋밋하게 가면은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이지고잉 하면은 백전백패다. 그것은 부산 시민들 열에 9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노 기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건 어제 이제 공천 심사 이제 면접을 받고 나온 박민식 전 의원의 얘기였는데 뭐 일단은 이제 경선을 좀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후보를 한 명 당에서 결정해 버릴 게 아니라 경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목소리를 낸 건데요.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서병수 현 시장을 그냥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당에서 결정을 해버렸고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일단은 승복하겠다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을 거두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약간 폐악질 공천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뭔가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예. 자, 지금부터는 또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국당에서 부산시 관련해서 부산광역시장 관련해서 지금 서병수 현 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현 시장, 서병수 시장의 경쟁력이 가장 앞선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뭐 서병수 시장 외에 다른 대안을 지금 찾기가 힘들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아마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인데요. 사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음에 그 부산시장 후보로 여러분들을 영입하려고 했었죠. 예를 들면 장제국 동서대 총장 그리고 또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을 의사를 타진했지만 두 사람이 다 난색을 표현하면서 그 고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면 당내에 대안은 있느냐? 당내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분이 이종혁 전 최고위원과 박민식 전 의원인데 두 사람의 이 여론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홍 대표가 그동안 공언했던 것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10%만 넘어간다고 한다면 경선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의미 없는 경선은 우리 본선 경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서병수 시장 단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내비쳐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은 사실상 이미 이 결정돼 있었던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부산광역시장 자유한국당 후보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서병수 현 시장이 이제 후보로 나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보수의 땅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부산광역시장을 거의 보수 정당이 계속 차지를 해왔는데 민주당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올해 6.13에서는 민주당에서 이 부산시장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런 기대감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예, 민주당에서는 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어떻게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그랬었죠.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그런 의원직을 좀 부담을 느껴서 사퇴를 하기보다는 유지하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에 원팀이라고 불렸던 그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지금 야권도 이 경기도지사를 그냥 뭐 민주당에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권에서도 약간 뭔가 지금 미묘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바른미래당의 좀 사례를 저희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공동대표가 있는데 네. 이들에게 각자 이제 출마를 해라 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미래당 내에는 이런 여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고 안 전 대표는 부산시장 등 고향에 출마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 전 대표를 이제 부산시장이나 혹은 대구시장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직을 버리고 혹은 자신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에 좀 뛰어들면서 바른미래당을 좀 뛰어봐라 뭐 이런 내부 여론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시청자 여러분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의 경기지사 차출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는 고향이 대구잖아요. 대구인데 아니다. 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당내 여론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유승민 오늘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뭐 지도라는 게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저희들 할 바를 다 하면 그러면 언젠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6월 13일 날 저희들 득표율입니다. 예. 저는 뭐 서울시장이든 경기지사든 출마할 생각 없습니다. 예. 대표로서 책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런 거죠.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를 경기지사에 차출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나온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국장? 예. 사실 이제 이번 6.13 지방선거에 예.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많아서 이제 지금 상당히 그게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가 없습니다. 예. 후보는 아니고요. 바른미래당은 그게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방선거를 할 때 서울시장 선거하고 경기지사 이 선거가 매우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후보를 제대로 못 내가지고 관심을 전혀 못 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체적으로 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다음 차기 대선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울시장하고 경기지사 이 자리에 바로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현 공동대표 예. 직접 나와서 뛰어라. 당선이 안 되더라도 뛰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서 당 지지율도 올라갈 거 아니냐. 네. 하지만은 유승민 공동대표 입장에서 보면 거기 가가지고 내가 가서 2등도 아니고 만약에 3등을 했다. 하하. 그러면 자기 정치적인 미래에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당에 나와서 당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합당을 한 이후에 지지율도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방선거는 치러야 되겠고 인물이 막 그렇게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대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당내에선 이런 얘기도 있대요. 유승민 대표를 좀 전에 경기지사 얘기를 드린 거고 아니다. 경기지사가 아니라 지방선거에 꽂힌 서울시장에 유승민 대표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는 상당히 좀 많았는데 지금 뭐 유승민 좀 대표에게 오히려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안 전 대표는 부산시장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꾸준히 아까 또 설명했듯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물론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산의 이미지가 좀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유승민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늘 거론이 되었지만 본인이 고사하면서 어떤 선이 그어져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런 유승민 대표는 대선 주자이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당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서울시장으로 한번 과감히 도전해봐라 이런 의미인 거고 안 전 대표는 새 영역을 좀 넓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좀 바꿔보게
공천이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서병수 시장과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한번 맞붙었던 그런 경남고 동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턴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안철수 전 대표도 만약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3파전으로 부산시장권을 좀 경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부산시장 선거전도 이제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대략 구도는 이런 것 같죠. 한국당의 서병수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후보로 지금 나서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4년 전에도 이 서병수 현 시장과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이 부산시장 선거 자리를 놓고 맞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자 그때의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 지방선거에 박 대통령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호 1번 새누리당 후보들 모두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새누리당을 너무 시민 여러분들이 짝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냥 새누리당의 차였습니다, 여러분. 새누리당에 아주 홀대를 받은 것이 우리 부산입니다. 네, 지난번 선거에 이어서 이제 이번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저 두 사람이 맞붙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근데 지난번 선거에서도 아니 보니까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었어요. 네, 2014년 지방선거죠. 지금 보시는 게 득표율인데요. 50.65% 대 49.34, 1.31%포인트 차로 서병수 시장이 승리를 한 거고요. 표차가 2만여 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부산의 인구 350만 명 정도로 따져봤을 때 정말로 얼마 안 나는 표차로 이긴 건데, 초박빙 승부를 펼쳤다 보니까 만약에 리턴 매치가 이번에도 성사가 된다면 좀 재밌는 대결이 되지 않을까. 특히 두 사람이 좀 같은 경남고 동문이잖아요. 근데 지역의 어떤 여론 같은 것들은 그런 동문들이 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동문들 간에도 좀 고심이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차 교수님이 마침 또 부산 가톨릭대 교수이시잖아요. 예. 지금 부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어때요? 서병수 현 시장과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 뭐 대략 이런 구도로 지금 잡혀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민주당은 뭐 경선의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예. 뭐 그러나 여론 지지율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거돈 시장이 훨씬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아마 오거돈 전 그 해수부 장관이 본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4년 전의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리턴 매치. 기술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두 사람 다 그 한 번 같이 격돌했던 후보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담감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아마 현재는 민주당이 당 지지율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나은 결과를 놓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그러나 서병수 시장은 또 현직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제 생각에는 투표함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예. 결과를 상당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저희가 충청 지역의 민심을 지역 기자를 연결해서 좀 살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어제 충청에 이어서 부산으로 직접 달려가 보겠습니다. 채널A 부산 경남 취재본부의 강성명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병수 대 오거돈 이런 구도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보수의 땅인 이 부산 광역시장 자리를 민주당이 이번에는 꼭 진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보여요. 실제로 그런 네네. 좀 기류가 부산 민심 속에서 좀 읽혀집니까? 아니면 그냥 민주당의 희망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민주당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두 분이 이제 벌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거돈 전 장관은 이번에 4번째 도전인데요.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나서서 아주 아쉽게 졌었죠. 예. 오 전 장관 측은 4년 전과 달리 탄핵 정국 여파로 부산 민심이 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산을 잘 아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4번째 도전할 만큼 간절해 보인다는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사석에서 만나면요, 저렇게 하고 싶다는데 이번에 한번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문제는 오 전 장관도 올드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당에 비해서 젊은 층의 지지에 많은 기대를 거는 민주당 입장에선 후보가 부시된 느낌을 준다는 게 아쉬운 상황이죠. 그래서 오 전 장관이 앞으로 어떤 개혁적인 정책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국당에서는 서병수 현 시장을 공천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서병수가 낫다라는 분위기가 실제로 좀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4년 전만큼은 또 아니지만 10년간 부산을 텃밭으로 다져온 만큼 각종 단체나 인맥도를 엮인 저력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또 요즘에 탄핵 여파로 숨을 죽이고 있던 부산의 샤이 보수들이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요즘 진보 인사 중심으로 미투 사건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한국당도 그리 시원치는 않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못 믿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서 시장 자치에 대한 민심은 많이 엇갈려서 방향성을 잡기 힘든데요. 4년간 부산을 별탈 없이 무난하게 이끌어왔다. 원전 문제 등과 관련해 예상과 달리 시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더라는 좋은 평도 있지만 한편으로 크게 제대로 한 일도 없지 않느냐. 여전히 부산 경제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무능력한 것 같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네, 강 기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좀 민심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좀 어떨까요?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 있잖아요. 부산 출마설이 좀 나오더라고요. 물론 안 전 대표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접 들어보시니까, 사석에서 들어보시니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민심 좀 어떤가요? 예, 사실상 아쉽게도 부산에서 아직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 전 대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네. 부산의 정치인이다. 그런 이미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라서 막상 선언을 한다면 지금보다 시민들의 반응이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 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부산 경남 취재본부 강성명 기자를 연결해서 부산 민심을 좀 살펴봤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 부산 지역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이 된 것은 부산시장 뺏느냐 뺏기느냐 이 화면을 보시면 아마 그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 중에도 말씀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게 이제 민선시장 이후에요. 뭐 다 빨간색이죠. 보수입니다. 문정수 시장, 그다음에 안상영 부산시장 재선까지 했고 허남식 부산시장이 3선까지 했고 지금 이제 서병수 시장이 재선을 노리는 것이고요. 승기 잡은 여당, 수석 노리는 야당. 맨 오른쪽에 물음표가 등장해 있는데 차 교수님 저거를 저 물음표에 대한 답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지난 그해 벌어졌던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지금 진보 진영 후보는 처음으로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1990년 이전만 하더라도 부산은 야당의 도시, 즉 진보 진영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3당 합당 이후로는 완전히 보수의 안방으로 됐죠. 그래서 91년부터 시작된 지방의회 선거에서 특히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단 한 석도 민주당 계열의 지역구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요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함으로써 아마 민주당은 이번 이 지방선거에서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나아가서는 시의회까지도 한 3분의 1 정도는 차지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크게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뭐 앞으로 지금 상당한 또 실이 남아 있는 만큼 또 상당한 변수들이 있는 만큼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부산 광역시장 선거에서요. 굉장히 관심이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병수 대 오거돈 이 싸움이 아니라 서병수 현 지금 한국당 이제 후보로 단수 추천이 된 서병수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인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이 더 관심을 모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노은지